예,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아 왔습니까? 왔습니다. 예, 예. 왔군요. 아니 근데 네. 나는 오늘 왔어. 중앙일보를 네. 보는데 예. 여전히 삼자구도, 아, 3강 체제. 네. 아, 이게 중앙일보는 이 정도는요. 이건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선거 나는- 기간에. 명백하게 틀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치. 예, 이 선거가 어딜 봐서 3강입니까? 예. 사실 2강이라고 봐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쵸. 1강 1중 1약이라고 쓰면 그건 네. 그나마 양심이 있는 그건 거예요. 인정. 네. 예. 예, 근데 3강 체제라든지 네. 이런 식의 보도는 저는 좀 그쵸. 사실 왜 생소하냐면 저도 오랜 기간 대선과 이런 총선을 보면 구도를 잡을 때 네. 그래도 좀 엇비슷해야 그럼요. 2강 그렇죠. 그쵸. 이렇게 하거든요. 그쵸. 근데 3강이라고 하면 네. 뭐 지지율이 30, 30, 30 같잖아. 그쵸. 근데 당장 오늘 저기 갤럽 조사만 봐도 51, 31, 8 네. 이렇게 나오는구만. 네. 이게 왜 3강이야? 그러니까요. 참나 진짜. 네, 그래서 어쨌든 예. 뭐 그 3강 중에 네. 이 언론사의 주장대로 어쨌든 1강으로 음. 분류된 분입니다. 어제 저희 박진영 평론가가요. 예. 언론 평론계에 이준석 장학생이 많다. 아.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네. 자꾸 이 3강 구도로 띄우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일화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 네. 부추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김문수가 본선 경쟁력이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론이 이렇게 부추겨서 네. 이 판을 한번 어떻게 뒤집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뭐 해설들도 있던데 우리 네. 황희두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그 이준석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붙는다 해도 이기는 각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예. 아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정치를 개판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예. 아니 뭐 김문수로 가는 건 다 사표가 된대요. 예. 그나마 자기가 조금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찍어달라. 예.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 주셨듯이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 이준석 씨 지금 10%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 자기가 뭐 미래 얘기하고 과학 뭐 데이터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자기 그 공학도였다는 거 팔면서 예. 뭔가 자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광을 팔고 다니는데 뭐 이따 이제 노무현 정신 파는 거에 대해서 특히 강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네.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무식한 사람이 지금 예. 여태까지 언론에 의해서 지금 너무 과대포장되었다. 그 민낯이 지금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거의업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단일화 부추겨봐야 일단 뭐 이준석 후보조차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계속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단일화 안 할 거야, 오. 단일화 안 할 거야, 단일화 안 할 거야. 어쨌든 단일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예. 그러니까 언젠가 니들이 나한테 단일화를 하자고 하겠지. 근데 국힘 쪽에서 네. 이제 선거사무소 제가 이제 뭐 이제 다른 시사평론가분들 통해서 예. 국힘의 어떤 메인 선거사무소 쪽에 알아본 결과 예.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발상을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예. 보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역으로 이준석 혼자예요. 그러면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도 이준석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혹시나 이 단일화가 테이블 밑으로 내려갈까봐 지금 계속 퍼올리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요. 단일화 아니 국회에서 단일화를 애초에 요구한 적이 없는데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나는 죽어도 전지현과 데이트하지 않겠다. 네. 뭐야? 전지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오히려 역으로 가장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고 예. 또한 이준석을 좋아하는 몇몇 언론인들이다. 예. 그럼 이건 목적은 뭐냐? 예. 아무리 봐도 김문수가 차기 보수의 당권 내지는 차기 보수의 어떤 그런 중심을 예.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 그걸 대체하는 세력으로 그러니까 네. 대선 패배 이후에 네. 보수를 재건할 사람으로 몇몇 언론인들께서는 이준석을 점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보통 김문수에 대한 투표율이 빠지면은요. 지금 구도상 이거를 이준석이 받아 먹어야 돼요. 가령 뭐 김문수가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춘향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 변학도가 뭐 춘향이를 과거에 했던 발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시겁하면서 뭐야 김문수 도저히 못 찍겠네. 이러면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이준석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예. 김문수에서 빠진 표를 이준석이 전혀 받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독보적인 거죠. 비호감도. 아 이거 네. 예.
지금 5주 연속 1위입니다. 저희 제작진하고 정말 마음이 통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말씀 주시자마자 예, 진짜 이 얘기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오마이TV에서 예,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다루면 네, 댓글 이제 다 보거든요. 예. 몇백 개 있으면 다 봐요. 네.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가지고 아, 예. 야뭐 이것들은 막 겁먹어가지고 뭐 다룬다 네. 이러는데 네. 그거 뭐 어떤 얘기를 사실 하더라도 예. 제가 계속 묻고 싶은 거죠. 뭐냐면 앞에 말씀 주셨듯이 네. 비호감도가 그냥 단순히 1위 이 정도가 아니라 79%잖아요. 79%. 3주 연속 79%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관심사는 언제 80을 넘냐.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막 이재명 후보가 어쩌고 과거 발언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그러한 후보는 지금 이제 지지율도 높은 만큼 비호감도가 이제 50% 정도인데 네. 여기는 지지율은 10% 중반대를 못 벗어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비호감도 79를 계속 못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이 비호감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냐? 그렇게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 지금 아, 조기 대선 어휴. 진짜로 어휴, 그 무슨 팬코 말씀을. 정상회 춘천지들은 음. 국민 수준으로 운운하고 있거든요. 오. 조기 대선 20일 앞두고 국민 수준 얘기하는 그런 당.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깜짝이야. 그 개혁신당도 이제 껍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잠깐만요. 제가 이제 또 이게 선거 기간이니까 네. 당이 아니라 정확히 이제 팬코 정사길 춘천지들. 이제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커뮤니티 네네. 이용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네네. 팬코 이용자들은 이제 우리 준성님이 다 해주실 거다라고 네. 얘기들을 하지만 이준석이 이번에 내놓은 10대 공약을 보면은요.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분이 뭐 젊은 정치인 말은 하는데 15년 이상 정치 판때기에서 뒹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공약 정도는 사이즈에 맞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공약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지금 제 눈이 살짝 돈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신인규 변호사와의 친분을 또 이용해서 대한뉴스 가겠네요. 또. 대한뉴스에서 이준석 특집을 만들어 조회수 달달하게 빨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저희 스태프들 회식시켜줬거든요. 거기서 뽑은 조회수로. 저 신인규 변호사님 그 결혼할 때 화환도 보내주고요. 예. 신인규 변호사님 고맙다고 했는데 고마울 필요 없어. 본인이 번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 예. 네. 근데 공약. 네, 그 공약 10개가 정말 하나하나 정말 주옥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만 주워 넘겨놨는데 예. 그럼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서 이제 오마이뉴스에 썰 풀지 않고 대한뉴스에서 가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네.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준석이 일단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3강이라고 표현하고 싶겠으나 네. 그래서 이준석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게 마치 대선 빅3의 한 명의 공약을 해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이 선거는요 1강 1약 1떨이에요. 떨이. 네. 떨거지의 줄임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예, 사실 예. 이게 이제 팬코 정사길 준천지들이 진지하게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펭귄 파출소에 신고한다 할 겁니다. 아. 민주 파출소 그렇게 조롱해놓고 펭귄 파출소 같은 것도 이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발언 하나하나 막 저 신고하더라고. 그거 좀 궁금한 게 실제로 그 범보수 진영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자면 네. 민주파출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요. 네.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겁박을 주고 네. 협박을 일삼는다. 검열하고 검열한다. 규제한다. 네. 이런 비판을 분명히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네. 뭐 난리 났었죠. 근데 네. 이제 선거 기간에 자신들도 이걸 써먹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발언한 것들도 뭐 분초 막 다 별로 정리해가지고 야 신고 넣었다 막 와 잘했다 저거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셨듯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예.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예. 특히 그 한반도 평화, 네. 그래서 뭐 북한과의 그런 대화, 예. 뭐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막 굴종 외교다 막 난리를 쳤던 게 이준석 씨예요. 예.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뭐 네.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겠대요.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네. 이준석이 한다니까 야 기대가 된다, 대박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안 게 진짜 되는데. 산더미거든요. 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준석 씨가 제 페이스북 차단하는 게 1200일 다 돼갑니다. 이준석 씨랑 토론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황희두로 시작을 해도 예. 끝날 때는 이준석 대 이준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모든 분야에 제가 자료 다 모아놨거든요. 예. 뭐 그래서 차단 안 풀어주는 건가? 제발 좀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노무현 정신 좀 그만 갖다 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번 좀 짚고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노무현을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어떤 정치인을 기리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뭐 모두에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나는 노무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 노무현 인물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내가 또 뭐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같은 비교를 했을 때 유사 지점이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걸 동의해 줄 수 있는데 네. 그건 또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 보고 좀 분노했거든요. 아, 우리 그렇죠. 황 이사님도 한번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네네네. 한 시민 황희도로서 얘기를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데 뭐 예. 여러 가지 각자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다르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네. 공통 분모를 그럼 찾자 이거예요. 예. 약자들 보호, 소수자 약자 보호하고 예.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기득권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감정 오랫동안 이제 묵혀져 있던 이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예. 국민 통합의 길로 가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공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네네. 이준석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예. 약자 소수자 보호 뭐 이거 가지고도 사실 비판할 게 많은데 예. 최근에 했던 얘기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 차등제 예. 차등을 두자. 예. 이게 어떻게 약자 보호로 이어지는지. 이건 오히려 기업을 그쵸. 기업의 편을 들고 노동자를 후지로 그쵸. 까는 말에 그쵸. 가깝죠. 노동자들 그냥 네. 옥죄자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방 분권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그 주장대로 가면 서울로 다 빨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는 뭐 노무현 정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일단 그게 안 됐고 민주주의 회복. 네. 아니,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명태균 게이트 때 예. 태균기 부대라는 비판까지 받았었어요. 하도 그 태극기 부대 마냥 예. 명태균 씨를 옹호하고 다녀가지고 예. 그런 비판을 받았었고 네. 기득권 청산 이것도 웃긴 게 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의 그 딱 처음 입문할 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빠 친구. 야, 이거는 뭐 또 뭐 신고한다 뭐 펭귄 파출소에 보낸다는데 많이 보내세요 이거. 죄송한데 펭귄 파출소에 신고하면 펭귄이 오는 거예요? 그 요즘 게임도 예. 만들어가지고 그 게임도 그렇게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이 중국 게임 표절했던데 그 좀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이거는 중국을 그렇게 욕해놓고 중국 게임을 표절해요? 사실 논리적으로 접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반중을 외치지만 롤은 또 누구보다 사랑하는 약간 아, 그래 반중 그게 또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네. 그런 식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그 비대위원 박근혜 퀴즈로서 그쵸. 등장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 거죠? 그래서 박근혜랑 2시간을 얘기했더니 완전 폭 빠져가지고 2년을 갖다 바쳤다 이런 예. 얘기하면서 정치판에 입문했어요. 네. 그 덕분에 종편이나 뭐 예능까지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만든 이미지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득권과의 싸움 여기에 지금 인생을 거셨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 박근혜 퀴즈로 뭐 열심히 바이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완전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여기서 감히 노무현 정신 얘기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분권으로 보든 뭐 아니면 민주주의로 보든 뭐로 보든 간에 예. 이준석 씨의 서사랑 완전 대척점에 계신 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고 예. 그 정신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네. 저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받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소모되는 거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SNS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냥 뭐 자기 네. 존경한다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계속 이게 소비가 되니까 최근에 딱 몇 가지만 보더라도 주민센터 지하화하는 거, 지하철역에 그냥 처박자는 거, 네. 그 자리에 헬스장 만들자는 거 예. 그런 얘기나 무슨 뭐 베트남 현지 임금을 이제 국내에 적용하면 그게 리쇼어링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미래고 참신하고 노무현 정신이냐. 예. 근데 이걸 질문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안 돌아와요. 아 근데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저도 그냥 묻는 거죠. 네. 그렇게 잘난 이준석은 왜 그럼 비호감 79%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냐?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네. 속사포 같은 네. 순간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사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는데 아, 진짜 버릴만 하나도 예, 없네요. 문제는 팬코이들이 이걸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황희두가 얘기하면 걔들은 귀를 닫거든요. 그 슬램덩크 광백호처럼 네. 귀 뚜껑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에 이준석 후보 자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곳에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자꾸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게 혹시 위고비 부작용이 아니냐? 아니냐? 네, 아닐까라는 아닐까? 생각이 아. 들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 이준석과 노무현은요, 네.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말고 공통점이 1도 없거든요. 그냥 오히려 아까 황희도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네. 가장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어요. 음. 그래서 뭐 구구절절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두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노무현 정신을 앞으로 본인이 본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 하세요. 예. 다만 본인이 노무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건 네. 이건 저는 아무리 좋게 봐도 정신 착란입니다. 네. 이건 어떤 질병적 어떤 증상이라고 봐야지 예. 이걸 좀 진지하게 상대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뭐 얘기 아주 짧은 거. 네, 짧은 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전경 출신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노무현한테 미안해서 찍었다라고. 자기네들이 시위 진압을 할 때 언제나 노무현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최루탄 때문에 도망쳤을 때도 노무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최루탄 연기를 얼마나 많이 먹였을까를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사람을 미안해서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노무현의 인생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준석의 인생에 무슨 장면이 있죠? 시끄러 임마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엄 세력에 맞붙어서 싸울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제일 젊은 놈이 말이야. 제일 젊은 놈이 제일 뒤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욕설이나 하고 있다가 옆에서 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끄러 임마라고 했던 이 두 장면만 비교를 해봐도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뭐랄까 그냥 포유류 이족 보행한다는 거 말고는 도대체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맨날 여태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의도 정치인, 그러니까 민주당은 감성팔이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합리 이성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공학도 정신, 한마디로 해결 능력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박살이 난 거예요. 아니 시끄러 임말해가지고 본인 딴에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지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니 만천에 지금 전 국민이 그냥 딱 시각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국회 선관위를 저 막 총 들고 막 난입한 그 군인들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를 했는데 본인이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우리가 몰랐습니까? 내부에서 막 밀실에서 벌어진 일을 본인이 알리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제가 진짜 묻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결 능력 얘기하면서 도대체 제대로 해결한 게 뭐냐? 동탄 지역에서 왜 이준석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언론까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냐? 팽준 파출소에 신고하든 나발이든 뭐 알아서 하시고 전 진짜 묻는 거예요.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해결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자꾸 노무현 정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나를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해라라고 맞아요. 근데 펜코 친구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이준석을 위해서 우리를 파출소에 신고하나요? 그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나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김현정의 뉴스쇼 발음 더럽게 어려운 그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병이 도시셨는지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뒤에 뭐 언론 유착이 있었다 뭐 이런 스캔들 때문에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한동훈만 불러다 계속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대선이다 이거죠.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제 못할 거 없잖아 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 본데 뭐 배팅 하시는 거야 여러분 자유인데요. 틀린 배팅입니다. 어제 그제였나요? 그제 아마 나왔을 거죠. 그제였을 겁니다. 저도 뭐 사실은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요. 가장 처음에 들었던 게 우리가 그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노무현을 반대했던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비호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럼요. 그쵸.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비호감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서 비호감을 탈피 못한 자가 어째서 노무현을 언급하는가? 이제 이 대목이 가장 그 직감적으로 좀 불쾌했고 두 번째로는 기득권과 싸웠던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득권과 싸웠지라는 게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축출당했던 친윤이라는 기득권으로부터 축출당한 그 이미지를 계속 언급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기득권은 그저 그 진영 내부에 있었던 그렇죠. 정치 투쟁이자 노선 투쟁, 그러니까 당권 투쟁이 한 장면이잖아요. 이거를 반기득권 투쟁이라고 좀 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툭 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실제로 방송 나가서 정치, 그러니까 이 게임은 원래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빡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란 얘기하면 저들이 막 툭툭 걸리는 막 긁혀가지고 난리친다고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프로 게이머로서 그 전략이 얼마나 허술한지 자꾸 하버드의 그 이미지 때문에 마치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뭐 비단 주머니에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하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비단 주머니 대박 났다고. 근데 예. 그 막 빨간 옷 입고 막 사진 찍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윤석열의 실체가 언제 제대로 드러났습니까? 물론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그 족발 열차 사건. 아. 거기서 모든 게 드러났는데 그게 자기 작품이라고 원래 자랑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족발 열차 벌어지니까 이거 누가 했어? 야, 이준석 비단 주머니? 하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제가 왜 이걸 생생히 기억하냐면 예. 그때 페북 차단 당했거든요. 아. 그때 제가 댓글로 물어봤어요. 순수 궁금. 아니 그렇게 비단 주머니 자랑하더니 이거 팀킬 주머니 아니냐? 이거 다 터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다 갑자기 다음부터 페북이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차단할 만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저렇게 긁으면 누구라도 차단하지. 네. 내가 이준석 모든 행보 중에 유일하게 이해하는 거 황희도 차단한 겁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 나는. 아이고야, 예, 참. 예. 이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은 좀 깊이 다루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셋 다 아무튼 한 마디씩 한 보태긴 2시간만 더 하면 안 했습니다. 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아, 있죠. 미치겠네, 노무현 재단 진짜. 이사로서 말씀하시면 더 긴 시간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것도 참 그래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뉴스쇼였나요? 네. 다른 방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이재명 같은 삶을 살길 바라냐라고 얘기하면서 자녀가 이제 누군가를 본받는다면 아마도 이제 자녀가 이준석,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네. 이준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국가?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유세에서도 그런 많이 하고 여러분의 그래요? 자녀도 이준석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저주를 뿌리고 다니고 있죠. 예. 근데 참 우리 베티님 후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그 정도로 좀 나르시시즘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두터운 사람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를 박근혜 퀴즈로 생각을 시작을 아, 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아주 강렬한 공통점이 있어요. 음. 굉장한 어떤 되게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고요. 예. 네. 애써 지금 자신의 비호감도 79%는 끝까지 모른 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랬거든요. 아. 그리고 나는 권력을 누리는 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 그런 예. 점에서 박근혜와 닮았고요. 오히려 네, 네. 노무현은 어디 저기 갖다 대지도 말고요. 심지어 그리고 그 박근혜 씨는 그래도 그 어떤 영향력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 박근혜는 실제로 영향력이 네. 큰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윤석열의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어요. 예.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어. 라고 말하고 다니던 윤석열의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떤 한동훈적 유아스러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다 합친 비호감률을 갖고 있어요. 예. 아. 네, 더하기. 그게 정치인 이준석입니다. 예. 아 지지율은 지금 제일 꼴찌고. 지지율은 셋을 나눠야죠. 아, 예. 나누기. 나눈 지지율에 다 합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다만 이번에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잖아요. 그럼 정치인 이준석의 생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안 한다고 계속 하니까. 네. 네. 근데 안 하시- 안 한다고 하기엔 사실 그 앞에 만약에 진짜 안 한다 하더라도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여러 단서 조항을 달았었던 거예요. 이게 예. 좀 옛날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예. 이제 사퇴했지만 예.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었냐면 그때 당시 이제 나 성상납범으로 몰았던 그래서 나 내쫓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저런 당하고 내가 단일화하냐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예. 이 문제를 좀 해결해줘. 예. 그래서 실제로 권영세 씨가 많이 다른 이슈에 사과할 묻혔지만 의향이 했어요. 있다.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털어주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악감정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미지 막 폼 넓고 아 그래 이렇게 또 비상한 시국이니까 내가 합칠게 이런 식으로 자기 구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지금 여러 꼬인 거죠. 예. 펜코 친구들 이 방송 보시니까 예, 예. 제가 아주 그 뭐죠? 그 단일화에 아주 좋은 조건 하나. 윤석열이 탈당하면 단일화하겠다. 예. 한번 내밀어 보라고 하세요. 오. 네. 여러분 대장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봐요. 예. 그러면 그 얘기할 때 제 페북 차단도 풀어달라고. 동시에 해주시고. 원 플러스 원. 예. 네. 야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그 3강 중에 1강 후보를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네. 가장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1강 얘기를 안 해서 아. 저 근데 이거 좀 처음 봤어요. 아.